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가장 강한 신랑감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햇볕 반짝이는 어느 날, 한 아저씨가 강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따사롭고 좋은 날이구나. 그런데 그때 벼랑간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아저씨의 발 앞에 무언가를 툭 떨어뜨리고 갔어요. 이게 뭐지? 아저씨가 다가가서 요리조리 살펴보니까 그건 상처 입은 채 쓰러진 작은 생쥐였어요. 아이고 저런, 얼른 가서 치료해 주어야겠어. 아저씨는 작은 생쥐를 옷자락으로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향할 순 없었지요. 아내가 생쥐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생쥐를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이를 어쩐다. 신이시여, 가여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저씨는 생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글쎄, 생쥐가 예쁜 소녀로 변했지 뭐예요? 아저씨의 착한 마음에 감동한 신이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생쥐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잘 보살피고 친딸처럼 키웠어요. 생쥐 소녀도 아저씨를 아빠라고 생각하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생쥐 소녀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너도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니? 혹시 원하는 남편감이 있느냐? 생쥐 소녀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가장 강한 자라. 아저씨는 소녀에게 어울리는 신랑감을 찾아 여행을 떠났어요. 먼저 너른 들판으로 가서 세상 곳곳을 비춰주는 태양을 만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신 태양님, 우리 딸과 결혼해주세요. 태양은 화끈화끈 아지랑이를 보이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구름님이지요. 아무리 강하게 빛을 내도 짙은 구름이 끼면 세상은 밤이 되니까요. 태양의 말을 들은 아저씨는 높은 산에 올라 구름에게 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신 구름님, 우리 딸과 결혼해주세요. 구름은 둥실둥실 흘러가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바람님입니다. 아무리 몸집을 키워도 바람님의 거센 입김이면 저는 힘없이 밀려나고 마니까요. 그래서 아저씨는 바람을 만나러 절벽으로 갔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신 바람님, 우리 딸과 결혼해주세요. 하지만 바람도 자신이 가장 강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는 산이 가장 강한 존재랍니다. 바람이 얘기한 산을 찾아갔지만 산도 자신은 강하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나처럼 거대한 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건 쥐밖에 없으니 쥐가 가장 강한 존재일세. 아저씨는 결국 쥐를 찾아갔어요. 딸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쥐가 가장 강한 존재라고 하더군요. 우리 딸과 결혼해주세요. 거대한 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자는 우리 쥐들밖에 없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쥐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행을 마친 아저씨는 다시 딸에게 돌아갔어요. 아가, 내게 꼭 맞는 신랑감을 찾기 위해 돌아다녀 보니 생쥐가 가장 강한 존재더구나. 네가 마음에 든다면 다시 생쥐로 돌아가 시집 가겠니? 생쥐 아가씨는 수줍게 대답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힘이 센 생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소녀는 다시 생쥐가 되어 힘이 센 생쥐 청년과 결혼식도 올리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한심한 남편과 아내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매일매일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지요. 남편은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방 안에서 빈둥빈둥대며 놀고 있었어요. 여보, 이렇게 방 안에만 누워있지 말고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오라고요. 네? 알았어.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마지못해 소를 끌고 산으로 향했어요. 산속에 도착한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며 어느 나무를 벨지 고민했어요. 어떤 나무를 베어가야 아내가 화내지 않으려나? 키가 작은 나무? 아니면 홀쭉한 나무? 그래, 이 나무가 좋겠다. 남편은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를 베어서 소 등에 실었지요. 이 나무를 보면 아내가 기뻐할 거야. 어서 가자. 그렇게 남편은 소와 함께 즐겁게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소가 미끄러지면서 등에 메고 있던 나무에 박아 쿵 하고 큰 소리가 났지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깜짝 놀라 소를 살펴보았지만 소는 이미 죽고 난 후였지요. 이런, 소가 죽었잖아. 이를 어쩌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무를 지고 갈 수가 없는데. 에휴, 나도 몰라. 그냥 가야겠다. 그렇게 소와 나무를 잃은 채 산을 내려온 남편은 강에서 떼지어 놀고 있는 오리들을 보았어요. 소도 잃고 나무도 못 가져왔으니 아내가 화를 많이 내겠지. 대신 저 오리들이라도 잡아갈까? 그럼 화는 안 낼 거야? 에이! 남편은 도끼를 있는 힘껏 오리떼에게 던졌어요. 하지만 오리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도끼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지요. 아휴, 이를 어째. 안 되겠다. 도끼라도 찾아가야겠어. 남편은 윗옷을 훌렁 벗어서 던져놓고는 강물 속에 들어가 도끼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도끼는 보이지 않았지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냥 집으로 가자. 물에서 나온 남편은 자신이 벗어놓은 옷이 없어졌다는 걸 그제서야 알아챘어요. 어라? 내 옷이 어디로 사라졌지? 못 찾겠다. 그냥 갈래. 그렇게 남편은 소와 나무와 도끼와 윗옷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날이 저물고서야 집에 도착한 남편은 까맣게 보이는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 도둑 아니야?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게 놔둘 수는 없지. 내가 저놈을 잡아야겠다. 남편은 근처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힘껏 던졌어요. 쨍그랑!
도둑이 아니라 항아리였잖아. 깜깜해서 잘못 봤네. 아내가 이걸 보면 화내겠는걸. 그나저나 배고파. 일단 밥부터 먹고 아내에게 모두 말해야겠다. 부엌에 들어선 남편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밥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그만 실수로 솥뚜껑을 떨어뜨리고 말았지 뭐예요. 쿵!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남편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내가 헐레벌떡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행색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여보, 나무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나무를 싣고 오다가 귀한 소를 죽이고 말았지 뭐야. 네? 하지만 소야 장날에 다시 사면 되죠 뭐. 그뿐만이 아니야. 소 대신 오리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 잃어버렸어. 그깟 도끼는 또 만들면 되죠. 그뿐만이 아니야. 도끼를 찾겠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옷까지 잃어버렸어. 에이, 옷이야. 집에 얼마든지 있는데 뭘요. 그뿐만이 아니야. 집에 왔더니 장독 뒤에 도둑이 숨어 있는 줄 알고 돌멩이를 던지는 바람에 간장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았지 뭐야. 에휴, 간장이야 또 담그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뿐만이 아니야. 배가 너무 고파 캄캄한 부엌에서 밥을 찾다가 그만 발까지 다쳤지 뭐야. 발은 며칠 쉬면서 치료하면 나을 거예요. 남편은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화도 내지 않는 아내를 보며 안심했어요. 진짜 다 괜찮은 거야? 암요, 다 괜찮고 말고요. 이제 앞으로 잔소리할 아내도 없을 텐데요, 뭘.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남편에게 인사한 아내는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한심한 남편은 떠나는 아내를 그저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호랑이 뱃속 구경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와 달리 몸집이 산만큼 커다랬지요.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맛있는 먹잇감이 없나 주변을 두리번 살폈어요. 배고파. 너무 배고파서 소리도 우렁차게 안 나오네. 그때였지요. 저게 뭐야? 사람이잖아. 옳거니 잘됐다. 배고픈 호랑이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산길을 걷던 소금장수였어요. 몰래 가서 잡아먹어야지. 호랑이가 어찌나 컸던지 입을 크게 벌리니 아주 어둡고 캄캄한 굴처럼 보일 정도였답니다. 이야, 이렇게 큰 동굴은 처음 보는...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주변이 온통 캄캄해지더니 소금장수는 어디론가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야? 근데 동굴이 딱딱하지가 않고 왜 이렇게 축축하고 물렁거리지? 기분 나쁘게 시리. 소금장수가 동굴이라고 착각한 곳은 다름 아닌 바로 호랑이 입속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던 소금장수가 호랑이 입속을 동굴이라 착각하며 한 발을 들였다가 그만 꿀꺽 삼켜져 버린 거지요. 맛있게 잘 먹었네.
간도 아주 딱 되어 있고 어디 또 다른 먹잇감이 있는지 찾아봐야겠구만. 한편 호랑이 뱃속으로 떨어진 소금장수는 어딘지도 모를 곳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자신의 처지가 참 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이건 또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호랑이 뱃속이 요란하게 진동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똑 하고 떨어졌지요. 아이고, 삭신이야. 여긴 대체 어디예요? 떨어진 사람이 소금장수에게 물었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소? 여긴 아마 호랑이 뱃속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산만한 호랑이가 있다더니 우리가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나 보군요. 난 숯을 파는 사람이올시다. 전 소금장수예요. 그때였어요. 또 한 번 뱃속이 꿀렁 거리며 진동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호랑이 뱃속으로 떨어졌지요. 도대체 여긴 어디래요? 여긴 호랑이 뱃속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 이 말이지요. 예? 정말입니까?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뱃속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네요. 전 각종 농기구를 파는 장사꾼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숯을 파는 사람이고 이분은 소금장수예요. 이렇게 만나게 된 세 사람은 어떻게 눈 깜짝할 새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왔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꼬르르르르. 그때 세 사람의 뱃속에서 동시에 소리가 났지요. 배고파. 누구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소? 전 없는데 혹시 댁은 먹을 거 없나요? 농기구 장사꾼이 숫장수에게 물어봤어요. 있을 리가요. 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호랑이 뱃속이지 않습니까? 아휴, 자꾸 물어 뭐해요. 생각할수록 슬퍼지기만 하는데. 그럼 이것들이 죄다 고기잖아요. 어라? 정말 그렇네요. 언제 또 우리가 호랑이 고기를 먹겠어요? 우리 요기 조금 떼어다가 구워 먹을까요? 농기구 장사꾼이 낫을 꺼내 호랑이 뱃속을 조금 잘라내었어요. 그리고 숯장수는 숯을 꺼내 불을 피웠고 소금장수는 소금을 꺼내 잘라낸 호랑이 고기에 간을 했어요. 호랑이는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이고, 배야. 아까 먹은 사람들이 이상해서 탈이 났나? 아이고, 죽겠네. 그때 세 사람은 호랑이 뱃속에서 한창 고기 파티를 즐겼어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그러게요. 호랑이 고기를 먹은 사람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이렇게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를 누가 잡아서 고기로 먹겠어요. 이제 우린 죽을 목숨이니 고기라도 실컷 먹고 죽읍시다. 그러면서 농기구 장사꾼이 호랑이 뱃속을 조금 더 오려냈지요. 한편 바깥에서는 호랑이가 안절부절 난리가 났어요. 아프다. 아우, 아파. 너무 아프다고. 호랑이는 배를 움켜쥐고는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요란을 떨었지요. 바로 그때 호랑이가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세 사람을 토해냈어요. 어라? 여긴 또 어디지? 다시 바깥 세상이잖아. 이제 우리 살았어. 이야, 드디어 탈출했네요. 또 잡아먹힐지 모르니 어서 도망갑시다. 세 사람은 서둘러 도망갔고 호랑이는 다시 진정이 된 배를 문지르며 이젠 아무거나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더래요.